다음은 조금 전 장학생 우수상을 수상한 지시우 학생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지시우 학생은 현재 줌으로 프로그램 참가 중이라서 저희가 화면을 돌릴 것이고요. 지시우 학생은 작년 2019년 8월에 한의에듀 교환학생부터 시작하여 올 8월 학기에 F1 사립 프로그램으로 연장하여 미국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화면을 바꿔서 시우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환학생 40기 지시우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한의에듀 공립 40기입니다. 저는 아이오와에 있는 빈톤이라는 작은 도시의 빈톤 쉘스버그 하이스쿨에 진학해서 주니어로 학교를 다녔고요.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목차로 넘어가서 첫 번째 주제는 제가 교환학생을 가게 된 계기, 두 번째는 제가 10개월 동안 함께 살았던 호스트 패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세 번째로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하면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학생을 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저의 꿈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패션 디자이너가 쭉 되고 싶었는데, 저 혼자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패션 하면 저는 항상 뉴욕이 먼저 떠올랐어요. 패션의 도시라고 하면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이 더욱더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패션 스쿨을 다니면서 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와 함께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먼저 미국에 내가 대학교를 가기 전에 영어를 좀 더 배우고 미국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먼저 가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서 여기를 가게 되었고, 두 번째는 바로 경험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학원 이렇게 똑같은 쳇바퀴를 굴러가는 일상을 사는 것보다는 미국에 가서 더욱더 많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었고,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1년간의 교환학생은 저에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하게도 영어 실력의 향상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실력을 기르는 방법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국에서 패션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교환학생은 제가 회화 실력을 기르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독립인데요. 독립은 제가 오랫동안 살던 한국을 떠나서 가족도 친구도 없이 오롯이 저 혼자 독립해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것도 저는 해보고 싶었고, 독립성을 기르는 것도 저에게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호스트 패밀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에 보이는 여자분이 코니, 그 옆에 V를 하고 있는 분은 스티브라고 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학생은 마이민트라고 하고 태국에서 온 또 다른 교환학생인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더블 플레이스멘트가 됐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먼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더블 플레이스멘트가 유럽계 학생과 돼가지고 인종차별 문제라든지 아니면 같이 사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참 다행히게도 같은 아시아권에 있는 태국 학생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같이 살았던 고양이 제니고요. 이 친구는 몬스터라고 하고, 얘는 이지이고, 이 친구는 저희가 할로윈 시즌에 길에 있는 아이를 구조했고요. 이름은 코스모입니다. 이 친구도 저희가
교회에 가는 길에 구조를 한 고양이고요. 이름은 밥입니다. 이 친구는 크리스마스 시즌 때 찍은 사진이고 이름은 티카고요. 이 친구 이름은 웹스터입니다. 다음은 제가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했던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저 할로윈 시즌에 저는 미국에서 있었던 기관이 CIE였는데 그곳에서는 그 주에 있는 교환학생들을 모아서 5번 정도 게더링을 했었는데 그때 할로윈 파티를 하는 게더링이 있어서 그곳에 가기 전에 아이오와의 역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박물관에 같이 갔었던 사진입니다. 이거는 저의 호스트 패밀리와 간 것은 아니고 호스트 패밀리의 가족분인 코니의 언니인 이디와 함께 펜실베니아에 갔었는데요. 펜실베니아의 허쉬에 있는 곳에 갔었는데 초콜릿 애비뉴라고 적혀 있는 게 좀 인상 깊어서 사진을 찍었고 이거는 펜실베니아에 가는 길에 웨스트 버지니아를 지나게 되어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허쉬의 옛날 공장이고요. 이 사진은 허쉬 캐피탈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예쁜 오래된 교회가 있어서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허쉬 올드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아무래도 호스트 패밀리와 함께 여행을 가는 가정이 좀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경비를 따로 내진 않았고 펜실베니아에 갔을 때도 이디가 다 식비랑 자는 곳은 이디네 아들 집에서 자가지고 별로 경비 격정은 안 했는데 이것도 호스트 패밀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학교에 가기 전에 되게 걱정이 많았어요. 사실 저는 아시아인이기도 하고 이미 그 친구들은 다 친할 텐데 내가 거기에 융화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되게 잘게 했는데 처음에 학교에 간 날부터 친구들이 되게 다정하게 대해주기도 하고 제가 있었던 호스트 패밀리 가족들이 작년에 유럽에서 온 남자애 2명을 호스팅을 했었어서 그 친구들이 학교에 있어서 그 친구들이 미리 연락을 해줘가지고 저한테 잘해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냅챗이라는 앱이 미국의 10대, 20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앱이고 많이 사용하는 앱인데 한국에 있을 때도 미리 깔아놓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학교에 가자마자 친구들이 다들 너 스냅챗 아이디 뭐야? 너 스냅챗 하니? 이렇게 물어봐서 스냅챗을 시작하고 친구들이랑 더 연락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친분을 되게 많이 다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냅챗 이 앱은 한국에 있을 때 미리 깔아놓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스포츠와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가서 제일 처음 미식축구를 본 날이었고 학교에서 한 경기였어요. 근데 저는 미식축구 룰도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친구들한테 룰이 어떤지도 물어보고 했는데도 이해를 잘 할 수 없어서 그냥 친구들이 박수 칠 때 같이 박수 치고 응원하는 거 따라하고 그리고 파티나 스포츠를 경기를 보는 곳에 가면은 친구도 많이 만들 수 있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꼭 스포츠를 하는 곳에는 친구들과 함께 가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블랙 나이 댄스라는 파티가 있었는데 그 적외선이라고 하나요? 무슨 그 라이트를 이렇게 쏘아가지고 하는 파티였는데 이거는 그 라이트에 이렇게 형광색으로 반짝거리는 페인트를 사가지고 흰 옷에다가 저희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거 그리기를 했었어요. 이게 파티 내부 모습이었는데요. 이거 말고도 다른 파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 파티를 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프롬 파티도 못했고 졸업식도 못 가서 이게 제가 미국에서 참석했던 처음이자 마지막 파티였습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있을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휴대폰 언어 설정을 영어로 바꾸는 거를 저는 엄청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저희는 거의 하루 종일 휴대폰을 잡고 살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면서 휴대폰 설정 언어를 영어로 바꾸면 매일매일 영어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영어에 좀 더 친숙해질 수도 있고 휴대폰 언어
바꾸면은 휴대폰 안에 설정에 들어가면은 모르는 단어도 많고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될 수도 있고 해서 휴대폰 언어 설정을 영어로 바꾸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미드나 영어를 사용하는 영화를 자막 없이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회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들어놓으면 미국에서 실제로 얘기를 할 때도 사용할 수도 있고 특히나 듣기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보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모르는 것을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하거나 과제를 선생님이 주셨을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선생님에게 무조건 가서 내가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 굉장히 자주 물어봤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질문을 하는 것을 굉장히 반겨주시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가거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만약에 자습 시간을 주시면은 가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영어를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영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말이 그냥 학교에서 영어를 쓰고 호스트 패밀리랑 영어를 쓰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집에 있을 때도 너무 피곤하다, 배고프다라든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혼잣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면 그냥 혼잣말을 집에서 할 때도 좀 영어로 해보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내가 혼잣말을 이제 할 건데 좀 영어로 해야 돼 라고 처음에는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영어로 혼잣말을 하게 돼요. 그게 되게 신기하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말 많이 하기인데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좀 모든 게 어색해서 조용히 지내고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처음 한 2주 정도? 그런데 친구들도 생기고 점심시간에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질문들도 친구들한테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영어가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접 얘기를 하고 내가 하는 말들이 귀로 들어오면서 다시 읽히니까 최대한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진짜 이 정도면 좀 짜증나는데 싶을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을 통해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경험치가 많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래 아이들은 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뭐 정해진 일들, 정해진 공부들만 하는데 일단 교환학생을 가면은 한국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새로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미국에서는 교과목을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치가 당연히 또래 아이들보다 높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감이 굉장히 길러졌는데 사실 저는 뭐 자신감이 없거나 그런 학생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한국에서 있을 때는 영어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왠지 내가 하는 말이 뭔가 그래마가 안 맞는 것 같고 단어 선택도 이게 아닌 것 같고 하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냥 말을 하면서도. 그런데 미국에 가면은 어쨌든 영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영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툭툭 뱉었는데 어쨌든 그래마가 안 맞고 단어 선택이 이상해도 그 친구들은 그냥 저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툭툭 내뱉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어를 막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인스타그램이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